꼬마야, 내가 이걸 풀 수 있다고? 센트럴 메디컬 센터 IT 보안 책임자 데이비드는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들까지 붙었는데 3시간째 아무도 못 풀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한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주변에서 낮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국 최대 종합병원 중 하나인 센트럴 메디컬 센터 병원장이 비웃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정말 성공하면 100만 달러 주지.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한국에서 온 13살 소년이었고 그곳은 미국 전역에서 환자가 몰리는 초대형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킹당한 병원 시스템, 멈춰버린 수술실, 한국의 13살 소년이 미국의 거대 병원을 구한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밤. 토요일 밤 9시 15분 미국 센트럴 메디컬 센터 수술실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수술실 5호 집도의 앤더슨 박사의 손끝에서 메스가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67세 환자의 심장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이었죠. 3시간째 계속되던 수술, 환자의 심장이 열려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혈압 120에 80, 심박수 분당 72에 안정적입니다. 간호사 수잔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앤더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판막 교체 시작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환자 모니터가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수잔이 화면을 두드렸어요. 환자의 심박수 그래프가 흔들리더니 화면 전체가 검게 변하며 꺼져버렸죠. 모니터가 나갔어요. 수잔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앤더슨 박사가 메스를 든 채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 순간 복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6호실 모니터도 다운됐어요. 7호실 수술 로봇이 멈췄어요. 수잔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앤더슨 박사가 수술 가운을 벗어던지며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죠. 12개 수술실 전체에서 의사들이 뛰쳐나오고 있었어요. 눈에는 패닉이,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간호사장 캐롤이 복도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수동 모니터링 즉시 시작. 환자 바이탈 30초마다 체크. 하지만 손으로 50명이 넘는 중환자를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응급실에서는 환자 보호자들이 패닉에 빠져 울부짖고 있었죠. 우리 아빠 심장 수술 중이었어요. 한 여성이 간호사의 팔을 붙잡으며 울었어요. 병원장 윌슨 박사가 복도를 전력으로 뛰어 서버실로 향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본사에서 긴급 출동한 엔지니어 3명이 모니터 앞에 있었어요. 세대의 대형 모니터에는 붉은 에러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석 엔지니어 데이빗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백업 서버는요? 윌슨 박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응답 없습니다. 재부팅도 3번 했는데 전혀 소용없어요. 부원장 마크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본사 이사님. 전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환자 1명이라도 죽으면 병원 끝이야. 윌슨 박사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쿵. 도대체 얼마나 더 걸려요? 최소 4시간.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어요. 환자 2명이 동시에 위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죠. 3층 청소용품 보관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13살 소년 서준이가 복도로 조심스럽게 나왔죠. 낡은 회색 후드티를 입은 마른 체구의 아이, 엄마 미영 씨가 이 병원에서 야간 청소를 하는 동안 보관실에서 숙제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복도의 혼란을 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서버실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죠.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어요. 세대의 모니터, 그 위에 끊임없이 흐르는 붉은 글자들. 서준이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에러 메시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63. 또 똑같은 메시지. 63. 또. 이건 자연적인 고장이 아니야. 7년간 독학으로 배운 해킹 지식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63초 간격.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공격 패턴이었어요. 서준이는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죠. 할 수 있어. 서버실 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13살 소년의 기적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미국으로 온 모자 6년 전 그날. 서준이는 7살이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엄마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죠. 커다란 캐리어 하나, 그게 모자가 가진 전부였어요. 서준아, 무서워? 미영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조금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미영 씨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는 붉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교통사고였죠. 한국에는 빚만 남았어요. 미국에 사는 언니가 청소 일자리를 구해줬어요. 모자는 12시간 비행 끝에 LA에 도착했어요. 이모가 낡은 승용차로 마중을 나왔어요. 이모네 집은 LA 외곽의 작은 아파트. 서준이와 미영 씨에게 주어진 건 거실 한켠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미영 씨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센트럴 메디컬 센터로 향했죠. 병원 복도, 화장실, 수술실을 하루 8시간 청소했어요. 저녁 6시에 병원 일이 끝나면 한인 식당으로 달려가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서준이는 혼자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동양아이. 첫날부터 놀림감이 됐죠. 야, 저의 선생님 말 하나도 못 알아듣네. 중국에서 왔대. 점심시간에도 혼자야. 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쓰는 단어들을 공책에 베껴 적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없었어요. 서준이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엄마를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미영 씨가 돌아왔어요. 서준아, 밥 먹었어? 네, 엄마. 미영 씨는 아들을 안으려다가 자신의 손을 봤어요. 세제에 짓무른 손, 서준이가 보지 못하게 재빨리 숨겼죠. 엄마 손 왜 숨겨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서준이는 이미 봤어요. 그날 밤 서준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서준이는 영어 단어를 300개 외웠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여전히 친구는 없었어요. 9살이 되던 해봄 학교에 방과 후 컴퓨터실이 문을 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게임을 했지만 서준이는 달랐어요. 검색창에 코딩 배우는 법을 쳤어요. 서준이는 그날부터 매일 컴퓨터실에 남았어요. 오후 6시까지 관리 선생님이 문을 잠글 때까지. 관리를 맡은 미스터 박은 한국 교포였어요. 야, 넌 매일 여기 있네. 뭐 하는 거야? 서준이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오, 코딩?
이거 어려운 건데. 미스터 박은 그날부터 서준이를 도와줬어요. 자신이 대학 때 쓰던 프로그래밍 책을 빌려줬죠. 서준이는 그 책을 집에 가져가 밤마다 읽었어요. 엄마가 일하러 나간 밤, 혼자 남은 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사람들은 서준이를 무시했지만 컴퓨터는 달랐어요. 코드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정확하게 입력하면 정확하게 작동했어요. 10살 생일날이었어요. 미영 씨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서준아, 생일 축하해. 상자를 열자 중고 노트북이 들어 있었어요. 화면 왼쪽에 줄이 그어져 있었고 키보드 2개가 떨어져 나가 있었죠. 엄마가 4개월 모아서 샀어. 미안해, 새 거 못 사줘서.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 서준이 잘할 거야. 엄마는 믿어. 그날 밤 서준이는 노트북을 켰어요. 낡았지만 작동했어요. 서준이는 첫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화면에 엄마 사랑해요. 힘내세요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엄마, 제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미영 씨가 화면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서준이 정말 대단한데. 그날 새벽 4시 서준이는 잠에서 깼어요. 창문 너머로 엄마가 병원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보였죠. 작은 실루엣, 축 처진 어깨. 서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 꼭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게 만들 거야. 11살이 됐을 때 서준이는 인터넷 해커 포럼에 가입했어요. 닉네임은 유령. 전 세계 해커들이 모여 보안 문제를 토론하는 곳이었죠. 서준이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유령, 이 문제 어떻게 푼 거야? 대단한데. 너 전문가야? 아무도 그가 11살 아이라는 걸 몰랐어요. 12살이 되던 해 서준이는 미국 사이버 보안 대회에 출전했어요. 500명의 참가자 중 37위, 상위 10%였죠. 서준이는 학교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어요. 아무도 서준이의 실력을 몰랐죠. 오직 엄마만이 알고 있었어요. 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저는 재밌어요. 13살이 된 지금 서준이는 여전히 토요일 밤마다 병원 3층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밤 서준이의 7년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서버가 다운됐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이는 자기도 모르게 서버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서버실 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63초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서준이가 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서준이가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쿵쿵. 센트럴 메디컬 센터 IT 보안 책임자 데이빗이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뭐야? 꼬마. 여긴 어른들이 일하는 곳이야.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화면에 보이는 오류요. 뭐? 63초마다 반복되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고장이 아니에요. 순간 서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장인 윌슨 박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누가 일부러 공격하고 있어요. 해킹이에요. 부원장 마크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청소부 아들이 해커 흉내 내네. 미영 씨, 애 교육 좀 시키세요. 다른 엔지니어도 껄껄 웃었죠. 하지만 데이빗은 달랐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천천히 화면을 다시 봤어요. 1분이 지났어요. 정확히 63초
똑같은 메시지가 또 나타났죠. 데이빗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맞아. 패턴이 있어. 윌슨 박사가 서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넌 누구니? 저는 이서준이에요. 엄마가 여기서 청소하세요. 그때 복도에서 미영 씨가 황급히 뛰어왔어요. 서준아, 어른들한테 패 끼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하지만 윌슨 박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미영 씨. 넌 어떻게 저게 해킹인 걸 알았어? 로그 파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접속 기록이랑 패킷 흐름을 분석하면 데이빗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해가. 로그 분석을 알아? 마크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설마 13살 애가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서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로그 파일만 보여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다시 뛰어왔어요. 환자 한 명 더 위독합니다. 윌슨 박사가 서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 3시간이면 충분해요. 데이빗이 폭발했습니다. 미쳤어요. 우리가 3시간째 붙어 있는데. 마크도 소리쳤어요. 병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윌슨 박사는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3시간 준다. 하지만 실패하면 너희 모자는 이 병원에서 영원히 쫓겨나. 미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준이가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서준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모니터 세대가 눈앞에 있었어요. 붉은 에러 메시지가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데이빗이 팔짱을 끼고 뒤에 섰어요. 어디 한번 해봐라. 완전히 조롱하는 목소리였죠. 마크가 시계를 봤어요. 자, 시작. 3시간 카운트다운. 서준이는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손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7년간 준비해 온 순간이었어요. 서준이가 첫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화면이 바뀌었어요. 수천 줄의 코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준이의 눈은 그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어요. 3분, 5분, 10분. 서준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타다닥. 데이빗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 속도.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15분이 지났어요. 서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이상한 접속 기록이 있어요. 모두가 화면으로 몰려들었어요. 이 계정이요. 관리자 권한인데 패턴이 이상해요. 윌슨 박사가 화면을 봤어요. 케빈 리, 우리 IT 부장인데 오늘 휴가야. 휴가인데 로그인이 돼 있어요. 2시간 전부터요. 서준이가 계속 파고들었어요. IP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1분 후 찾았어요. 메디텍 솔루션즈 본사예요. 윌슨 박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메디텍? 우리 최대 경쟁 병원. 바로 그 순간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가 나타났어요. 꼬마야, 그만둬. 넌 이길 수 없어. 누군가 서준이가 접속한 걸 알아챈 거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안 져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화면에 2개의 커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서준이, 하나는 빨간색 익명의 해커. 실시간 해킹 대결이었죠. 데이빗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걸 실제로 서준이가 파일을 열면 상대가 즉시 닫았어요. 서준이가 보안 레이어를 뚫으면 상대가 새로운 벽을 세웠죠.
공격, 방어, 다시 공격, 다시 방어. 30분이 흘렀어요. 서준이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 진짜 실력자예요. 마크가 시계를 봤어요. 2시간 28분 남았어. 그때 화면에 또 메시지가 떴습니다. 포기해라. 내 엄마 생각해봐. 서준이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엄마를 돌아봤죠. 미영 씨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서준아. 서준이가 다시 화면을 봤어요. 상대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43초마다 똑같은 방어 패턴. 63초마다 공격 패턴. 서준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패턴 찾았어요. 그리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서준이는 해커와 싸우면서도 동시에 다른 작업을 진행했어요. 왼손으로는 해커의 공격을 막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시스템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어요. 멀티태스킹이었죠. 화면이 둘로 분할됐어요. 왼쪽에는 해커와의 실시간 대결, 오른쪽에는 시스템 깊은 곳 탐색이었어요. 여기 숨겨진 폴더가 있어요. 서준이가 화면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데이빗이 의자를 끌고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디? 난 저런 폴더 2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일반 관리자 권한으로는 안 보여요. 시스템 최상위 루트 권한이 필요해요. 데이빗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준이는 이미 루트 권한을 얻고 있었어요. 해커 포럼에서 3년 전에 배운 고급 기술이었죠. 타다닥 타다닥. 화면에 숨겨진 폴더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파괴, 최종 공격, 증거 삭제, 백업 제거. 폴더 이름들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윌슨 박사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게 뭐야? 프로젝트 파괴, 최종 공격? 서준이가 첫 번째 폴더를 클릭했어요. 폴더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죠. 이것도 전부 암호화돼 있네요. 군사용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마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것까지 풀겠어? 256비트 군사용 암호화인데 슈퍼컴퓨터로도 며칠 걸려. 하지만 서준이는 이미 암호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화면의 수식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1분, 2분, 3분이 지났어요. 암호키 찾았어요. 데이빗이 눈을 크게 떴어요. 3분 만에 군사용 암호를. 첫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상세한 로그 기록이 나타났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침입 기록이었죠. 서준이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11월 15일 새벽 3시 22분 환자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도 성공. 11월 16일 새벽 2시 15분 보안 시스템 분석 시작. 취약점 2개 발견. 11월 22일 새벽 4시 7분 수술 일정 데이터 10만 건 복사 완료.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어요. 11월 28일 새벽 3시 33분 백도어 3개 설치 완료. 탐지 불가능 확인. 12월 1일 새벽 2시 44분 시스템 취약점 7개 추가 발견 및 기록. 12월 7일 새벽 3시 18분 최종 공격 시뮬레이션 완료. 성공률 98.7%. 12월 14일 오후 9시 공격 실행 예정일. 누군가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우리 시스템에 침입했어요. 매일 밤 2시에서 5시 사이 직원들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서요. 환자 기록 10만 건, 수술 데이터, 보안 허점, 모든 걸 빼갔어요. 윌슨 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케빈이 한 달 동안 매일 새벽에 우리를 배신했어. 서준이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금융거래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에 은행 송금 내역이 하나씩 떴어요. 서준이가 읽었어요. 2024년 9월 15일 송금인은 메디텍 솔루션즈, 수취인은 케빈 리, 금액은 50만 달러, 메모에는 컨설팅 비용, 프로젝트 피닉스 첫 번째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요. 또 있어요. 2024년 11월 30일 송금인은 메디텍 솔루션즈, 수취인은 케빈 리, 금액은 20만 달러, 메모에는 프로젝트 피닉스 첫 번째 단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케빈 리가 메디텍으로부터 3개월 전에 50만 달러, 한 달 전에 20만 달러, 총 70만 달러를 받았어요. 계좌번호도 여기 있고 거래 은행도 전부 기록돼 있어요. 데이빗이 벽에 기댔어요. 완전히 계획된 거잖아. 몇 달 전부터 마크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쿵, 개자식? 15년을 같이 일했는데. 서준이가 세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채팅 로그였습니다. 케빈 리와 메디텍 최고 운영 책임자 제임스 왓슨의 암호화된 대화 기록이었죠. 서준이가 읽기 시작했어요. 2024년 11월 10일 밤 11시 42분 대화 내용이에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센트럴 메디컬을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이 있냐고. 케빈이 대답했어요. 있습니다. 토요일 밤 9시가 최적입니다. 수술이 가장 많은 시간대입니다. 최소 12건의 수술이 동시 진행됩니다. 제임스가 또 물었어요. 환자 피해는요? 케빈이 대답했어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 아닙니까? 피해가 클수록 언론 효과도 큽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서준이가 계속 읽었어요. 11월 25일 밤 10시 15분 대화예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환자 사고가 나면 언론이 난리 나겠지? 케빈이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센트럴 메디컬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환자들은 공포에 떨며 메디텍으로 옮겨갈 거고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우리 주가는요? 케빈이 말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30% 상승 예상합니다. 마크가 벽을 또 쳤어요. 쿵쿵. 서준이가 다음 대화를 읽었어요. 12월 5일 밤 11시 33분이에요. 케빈이 말했어요. 이번 토요일 밤 9시 정각에 시스템 다운시키겠습니다. 모든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동시에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복구 예상 시간은요? 케빈이 대답했어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그 사이 환자 3명에서 5명 정도는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이해했네, 진행하게. 마지막 대화예요. 12월 10일 자정 12분이에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환자 사고가 많이 날수록 우리한테 더 유리해. 케빈이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집중 타격하겠습니다. 특히 심장 수술, 뇌 수술처럼 생명이 직접 걸린 케이스들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자네 보너스는 따로 챙겨주지. 성공하면 100만 달러 어때? 방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죠. 마크가 벽에 주먹을 또 내리쳤어요. 쿵쿵쿵. 저 개자식들이 환자들을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다고? 이건 살인이야. 계획적 대량 살인 미수야. 윌슨 박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20년을 함께 일한 직원,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주고받던 사람, 딸 결혼식에 초대했던 사람의 배신이었어요. 데이빗도 눈을 감았어요. 우리가 함께 밤새 일했잖아. 서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해킹이 아니에요. 병원을 무너뜨리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려서
돈을 벌려는 계획된 범죄예요. 계획적 살인 미수예요. 데이빗이 서준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서준. 내가 너를 청소부 아들이라고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다른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간호사장 수잔이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죠. 13살 아이가 이 모든 걸 밝혀내다니. 하지만 서준이는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어요. 고개를 저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스템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었어요. 여전히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시스템은 여전히 잠겨 있어요. 진실을 알았어도 복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환자들은 여전히 위험해요. 서준이가 시계를 봤어요. 1시간 42분 남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화면에 또 메시지가 떴습니다. 빨간 글씨로 깜빡이면서 나타났어요. 증거를 찾았구나, 꼬마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넌 절대 시스템을 못 풀어. 15분 후 환자 데이터베이스 전체 삭제 시작. 50년 병원 역사, 100만 명 환자 기록, 전부 사라져. 병원은 끝이야. 윌슨 박사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환자 데이터까지 삭제되면 50년 병원 역사가 모두 사라져. 서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다다다닥. 서준이가 마지막 보안 레이어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3중 암호화 시스템이었어요. 세계의 독립적인 보안 장벽이었죠. 데이빗이 화면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256비트 군사용 암호화야. 미 국방부 기밀 문서에 쓰는 거라고. 게다가 3중으로 걸려 있어. 병원 시스템에 왜 이런 게. 케빈이 마지막으로 심어놓은 거야. 우릴 완전히 막으려고. 이걸 뚫는 건 불가능해. 서준이의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죠. 빨간 글씨로 크게 나타났어요. 다음 시도 실패 시 모든 환자 데이터베이스 연구 삭제, 복구 절대 불가능. 카운트다운 14분 37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윌슨 박사가 벽에 기댔어요. 모든 환자 데이터가 삭제되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병원 역사, 100만 명의 환자 기록, 수술 데이터, 처방 기록, 전부 사라져.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해. 면허도 취소될 거야. 미영 씨가 서준이에게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죠. 서준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해. 엄마 일자리 같은 건 상관없어. 내가 다치면 안 돼. 서준이는 엄마를 봤어요. 새벽 4시에 일하러 나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세제에 짓무른 손으로 중고 노트북을 건네던 생일날, 우리 서준이 잘할 거야. 엄마는 믿어. 그리고 지금 복도 CCTV 화면이 보였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수동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한 의사는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지친 얼굴의 간호사들, 불안해하는 보호자들, 울고 있는 가족들. 서준이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게요,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꼭 해낼게요. 그 순간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포기해라, 꼬마. 너는 이미 졌어. 내 엄마 평생 청소나 하게 내버려둬. 서준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니요. 서준이가 대답을 쳤어요. 지는 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감옥에 갈 거예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서준이는 해커의 모든 공격 패턴을 분석해뒀어요. 63초마다 반복되는 메인 패턴, 43초마다 나타나는 방어 패턴, 백도어를 여는 독특한 방식,
암호화 알고리즘의 작은 약점들,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놨죠. 해커가 만든 백도어를 거꾸로 이용하면 그 자신의 무기로 그를 공격할 수 있어. 서준이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다다다닥 타다다닥. 데이빗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야. 해커의 공격 경로를 역추적해서 세상에 첫 번째 암호화 레이어 서준이가 공격했어요. 3분이 지났어요. 5분, 7분. 첫 번째 레이어가 풀렸습니다. 1차 레이어 돌파. 하지만 두 번째가 남았죠. 그리고 시간은 1시간 10분. 아니, 환자 데이터 삭제까지는 9분밖에 안 남았어요. 서준이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키보드 위로 떨어진 땀방울. 셔츠는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레이어를 공격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6분, 7분. 안 풀렸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마크가 시계를 봤어요. 환자 데이터 삭제까지 3분. 윌슨 박사가 눈을 감았어요. 끝났어. 그때 중환자실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환자 3명이 동시에 위독합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수잔의 비명 같은 목소리였어요. 의사들이 한계예요. 더 이상 못 버텨요. 서준이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2분 30초, 2분이 남았어요. 안 돼, 시간이 부족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구석, 아주 작은 코드 조각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준이가 1년 전 해커 포럼에서 본 적 있는 패턴이었죠.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었어요. 맞아, 저거야. 모든 암호화에는 약점이 있어. 서준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타다다다닥. 1분 30초가 남았어요. 두 번째 레이어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1분 10초, 1분. 2차 돌파. 마지막 세 번째 레이어만 남았죠. 하지만 시간은 1분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데이빗이 고개를 저었어요. 1분에 저걸 푸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신도 못해. 서준이는 듣지 않았어요. 모든 집중력을 화면에 쏟았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숨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복도의 소란도 사라졌어요. 오직 키보드 소리만 들렸죠. 타다닥, 타다닥, 타다닥. 50초가 남았어요. 40초, 30초. 세 번째 레이어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뚫리지 않았죠. 20초, 15초. 미영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윌슨 박사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어요. 데이빗도 눈을 감았죠. 10초, 9초, 8초. 서준이가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올라갔어요. 5초, 4초, 3초. 서준이가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1초가 지났어요. 2초, 3초, 5초, 10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 돼.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데이빗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마크는 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윌슨 박사가 눈을 감았어요. 미영 씨는 아들을 끌어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 수술실 5호에서 모니터가 켜졌어요. 환자의 심박수 그래프가 나타났죠. 분당 68회 정상이었어요. 이어서 6호에서도 B, 7호, B, 8호, B 됐어요. 간호사의 환호성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시스템이 살아나고 있어요. 중환자실 모니터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번 침대, 2번 침대, 3번 침대. 50대의 모니터가 연쇄적으로 켜졌어요. 환자들의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어요. 환자 바이탈 전부 정상 범위예요. 한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혈압 안정됐어요. 다른 간호사가 외쳤죠. 산소 포화도 98%. 또 다른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수술실에서 앤더슨 박사가 소리쳤어요. 수술 로봇 작동 확인. 즉시 재개합니다. 응급실에서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모니터 전부 정상 작동. 서버실 화면에는 초록색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시스템 복구 완료. 모든 기능 정상 작동.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확인 완료. 붉은 경고등이 모두 사라지고 초록불만 가득했어요. 시스템 복구 100% 완료. 모든 기능 정상 작동. 환자 데이터 무결성 확인 완료. 서준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윌슨 박사가 서준이를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서준.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를 환자들을 살렸어. 데이빗이 무릎을 꿇고 서준이 앞에 섰어요. 미안했어, 서준. 내가 너를 청소부 아들이라고 무시했어.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정말 대단해. 내가 우리 전문가 3명이 못한 걸 해냈어. 우리 모두를 구했어. 다른 엔지니어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복도에서 의료진들의 환호성이 들렸죠. 간호사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고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들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살았어요. 한 보호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빠 괜찮대요. 다른 보호자가 간호사를 껴안았어요. 엄마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어요. 우리 서준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엄마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화면에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내가 이겼다. 인정한다. 13살 꼬마한테 진 건 처음이야. 익명 해커의 항복이었어요. 서준이는 그 메시지를 보며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어요. 해커의 실제 위치를 추적하는 것, 진짜 신원을 밝히는 것이었죠.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어요. 타다닥, 타다닥. 1분이 지났어요. 2분. 찾았어요. 서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화면에 주소가 떴어요. 메디텍 솔루션즈 본사 3층 312호실. 그리고 접속 기록에서 상세 정보가 나타났죠. 케빈 리의 개인 노트북, 고유 식별번호, 네트워크 주소, 접속 시간 기록, 모든 증거가 화면에 떴어요. 증거 전부 확보했어요. 파일로 저장했어요. FBI에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윌슨 박사가 즉시 전화를 들었어요. FBI요. 긴급 신고합니다. 사이버 테러와 계획적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네, 증거 자료 전부 있습니다. 마크가 서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영웅이야, 서준. 데이빗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복도에서는 의료진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짝짝짝짝.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13살 소년에게 보내는 박수였어요. 서준이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FBI 요원들이 케빈 리를 체포했고 메디텍 본사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언론이 서준이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13세 한국계 천재 소년이 대형 병원을 구했다는 뉴스, 청소부 아들이 세계적 해커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기사, 계획적 살인 음모를 밝혀낸 한국 소년 천재 이야기가 전국을 뒤덮었어요.
윌슨 박사가 서준이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병원 최고 보안 자문이 되어줄래? 연봉은 15만 달러. 물론 학업과 병행할 수 있게 해줄게. 서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제가 번 돈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3개월 후 서준이는 유령재단을 설립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새벽 청소를 하지 않았죠. 1년 후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서준이에게 코딩을 배우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서준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준, 나도 배우고 싶어.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2년 후 서준이는 UN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어요. 역사상 최연소 15세였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이르다거나 지금은 늦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멈춰 세웁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순간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언젠가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시작은 지금이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나 위로가 되었다면 인생별책 부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